진성여 왕은 신라의 51대 왕으로 신라 역사상 세 번째이자 마지막 여왕입니다. 그녀의 재위기간은 신라가 극심한 혼란과 쇠퇴기에 접어든 시기로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고 지방 세력의 반란이 빈번해진 시기였습니다. 진성여 왕은 신라 제50대 헌강왕의 동생으로 태어났으며 아버지는 김희용으로 그는 삼대목이라는 향가집을 편찬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진성여 왕의 통치는 신라가 멸망을 향해 가던 시기로 내부적으로는 귀족들의 권력 다툼이 심했고 외부적으로는 농민 반란과 호족 세력의 성장으로 인해 왕권이 크게 약화된 시기였습니다.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약해지면서 지방에서 독립적인 세력을 형성한 호족들이 등장했고 후삼국을 세운 견훤과 궁예도 이 시기에 세력을 키웠습니다. 889년 상주 지역에서 원종과 애노가 주도한 반란이 발생했습니다. 반란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며 농민뿐만 아니라 지방 호족들도 반란에 동참하여 신라 조정의 통제권이 더욱 흔들렸습니다.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지방 호족들을 포섭하고 왕권을 강화하려 했으며 관리들의 비리를 척결하고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노비를 해방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무너져가던 신라 사회를 바로잡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진성여 왕은 정치적으로는 실패했지만 문화적으로는 중요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불교 문학과 향가를 집대성한 3대목을 편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향가 모음집으로 불행히도 현재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향가 문학과 신라의 불교 문화를 집대성한 중요한 자료로 평가됩니다. 불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사찰을 세웠으며 불경을 유포하는 데 힘썼습니다. 제20년째인 897년 결국 왕권을 유지하지 못하고 폐위되었습니다. 폐위된 이후의 행적은 확실하지 않으나 897년 사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진성여 왕은 신라가 몰락하던 시기의 통치자로 정치적으로는 실패한 군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문화적 업적으로 인해 신라 불교와 문학 발전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효공왕은 신라의 52대 왕으로 재위. 기간 897년부터 912년 동안 신라는 극심한 쇠퇴와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신라를 재건하려 했으나 왕권이 약화되고 지방 호족들이 독립적인 세력을 구축하면서 중앙정부의 힘이 거의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897년 진성여 왕이 후계자로 지목한 후 왕위에 오른 효공왕은 신라 왕족 출신으로 왕위에 오르기 전에는 위화부령 신라의 관리 직책이었습니다. 진성여 왕이 전국을 수습하지 못하고 퇴위하면서 그를 후계자로 지목했고 이에 따라 왕위에 올랐습니다. 효공왕이 즉위할 당시 신라는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거의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지방에서는 견훤 후백제, 궁예 후 고구려, 후일 태봉 같은 호족들이 사실상 독립적인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지방 호족들은 자체적으로 군대를 조직하고 세금을 거두며 신라 조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900년 견훤이 완산주 전주를 근거지로 후백제를 건국하고 901년 궁예가 강원도 지역에서 세력을 키우며 후고구려 후일 태봉을 건국하였습니다. 이로써 신라는 더 이상 한반도의 유일한 왕조가 아니라 고려 궁예, 후백제 견훤, 신라로 나뉘는 후삼국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효공왕은 견훤과 궁예의 세력이 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고려 궁예와 후백제 사이에서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신라는 국력이 약해진 상태라 후삼국 정세에서 주도권을 줄 수 없었습니다. 신라 불교 전통을 계승하며 사찰을 보호하고 지원했습니다. 신라의 수도 경주에서는 여전히 불교와 유학이 번성했으나 전국적인 영향력은 급감하였고 귀족 중심의 문화가 유지되었지만 지방 호족들의 독립성이 강해지면서 점점 약화되었습니다. 효공왕은 912년 사망하였으며 왕위는 조카인 신덕왕이 계승하였습니다. 효공왕은 혼란스러운 시대에 즉위했지만 신라의 국력을 회복하지 못한 무력한 군주로 평가되었고 신라의 중앙 집권적 통치가 완전히 붕괴된 시기로 왕권이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해진 시대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하지만 전쟁을 피하고 외교적으로 신라를 유지하려 했다는 점에서 소극적이지만 나름의 노력은 기울인 왕이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신덕왕은 신라의 53대 왕으로 효공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당시 신라는 이미 후삼국 신라, 고려 후백제가 대립하는 혼란기였으며 중앙정부의 권력이 약해지고 지방 호족들이 독립적인 세력을 구축하면서 실질적인 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신덕왕은 효공왕의 조카로 왕위 계승 당시 신라는 지방 호족들이 각자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왕권은 거의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제2 당시 한반도는 신라, 고려, 후백제가 서로 대립하는 후삼국 시대였습니다. 후백제 견훤은 신라 서남부 지역을 공격하며 신라의 영토를 점점 빼앗았고 고려 궁예는 강원도와 경기도 지역을 장악하며 세력을 확장하였습니다. 신덕왕은 이러한 외부의 위협 속에서 왕권을 지키려 했지만 신라는 이미 국가 기능이 거의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경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방 호족들이 사실상 독립적인 통치를 하였고 신덕왕은 왕권 강화를 시도했지만 지방 세력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견훤이 신라 서쪽 지역을 공격하며 점점 신라 영토를 잠식하자 신덕왕은 이에 맞서 방어했으나 국력이 쇠약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으며 궁예 역시 신라를 병합하려는 의도를 보였으나 직접적인 군사 충돌은 크지 않았습니다. 신덕왕은 궁예와의 관계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침략을 피하려 하였습니다. 신라 내부의 혼란을 수습하려 했으나 중앙정부의 힘이 약해 효과적인 정책을 펼칠 수 없었고 왕실 내부에서도 혼란이 지속되었으며 신라의 기강이 무너져 갔습니다. 신덕왕은 917년 재위 5년 만에 사망하며 후계자로 경명왕이 즉위하였습니다. 신덕왕은 신라 왕권이 완전히 붕괴된 시기의 군주로 실질적인 통치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지방 호족들이 완전히 독립적인 세력을 구축하면서 신라는 명목상의 국가가 되어갔습니다. 신라 왕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은 있었지만 이미 국군이 쇠퇴하여 효과적인 개혁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경명왕은 신라의 54대 왕으로 신라가 후삼국 시대의 혼란 속에서 점차 쇠퇴하던 시기에 즉위하였습니다. 그는 신라의 왕권을 회복하려 했으나 이미 중앙정부의 힘은 크게 약화되었고 지방 호족들이 독립적인 세력을 형성하면서 실질적인 통치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경명왕은 경혜왕과 경순왕의 형제였고 왕실 출신으로 신덕왕 사후왕위에 올랐지만 당시 신라는 이미 전국적으로 지방 호족들이 독립적인 세력을 구축한 상태였고 왕권이 거의 형식적인 존재로 전락한 상황이었습니다. 경명왕의 재위기간 동안 한반도에는 신라, 후백제, 고려의 세 나라가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후백제 견훤은 신라 서남부 지역을 지속적으로 공격하며 영토를 점점 확장하였고 고려 궁예가 왕권을 남용하며 폭정을 일삼자 왕건이 918년에 그를 몰아내고 고려를 새롭게 정비하였습니다. 경명왕은 고려와 후백제의 전쟁 속에서 신라를 지키려고 했으나 국력이 쇠퇴한 신라는 독립적인 국가로 기능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신라의 중앙정부는 지방 호족들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였고 각 지방 호족들은 자체적인 군사 조직을 운영하며 사실상 독립적인 세력을 형성하였으며 대표적인 호족 세력으로는 경상도의 김씨 가문, 후백제의 견훤, 고려의 왕건을 지지하는 세력 등이 있었습니다. 경명왕은 이들 호족들을 포섭하려 했으나 이미 신라 왕실의 권위는 크게 실추된 상태였습니다. 고려 왕건과 후백제 견훤 사이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려 하였으나 견훤이 신라의 서쪽 영토를 계속 공격하면서 신라는 점점 더 위기에 몰렸습니다. 왕건이 고려를 새롭게 세운 후 신라는 고려와의 관계를 유지하려 했지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웠습니다. 중앙정부를 안정시키려 했지만 지방 호족의 반발과 신라 내부의 혼란으로 인해 성공하지 못하였고 신라 수도 경주 주변만 명목상 신라의 통제 아래 있었고 지방은 사실상 독립된 상태였습니다. 924년 제위 7년 만에 사망하며 후계자로 경혜왕이 즉위하였습니다. 경명왕은 신라 왕조를 회복하려 했지만 당시 신라는 이미 중앙 통제력을 상실한 상태였고 후삼국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가운데 신라는 점점 더 소외되었고 결국 고려와 후백제의 전쟁 속에서 국가의 운명이 결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왕으로서 노력은 했지만 국가의 쇠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군주로 평가됩니다. 경혜왕은 신라의 55대 왕으로 신라가 멸망 직전의 위기에 처한 시기에 즉위하였습니다. 그는 국가의 존립을 지키려 했지만 후백제 견훤의 공격을 받아 경주가 함락되었고 결국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왕이었습니다. 경혜왕은 신라 왕실 출신으로 형인 경명왕이 사망한 후 왕위를 계승하였으나 당시 신라는 국력이 거의 소멸된 상태였습니다. 즉위했을 당시 신라는 후삼국 신라, 고려, 후백제 가운데 가장 약한 세력이었습니다. 신라의 상황은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완전히 무너지고 지방 호족들이 독립적인 세력을 형성하였고 경혜왕은 고려와의 관계를 유지하며 후백제 견훤의 위협을 막아보려 했지만 신라는 이미 스스로를 방어할 힘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927년 경혜왕 4년 견훤이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신라를 침공하고 경혜왕은 고려 왕건에게 지원을 요청했으나 왕건이 구원군을 보내기 전에 경주가 함락되었습니다. 견훤은 경주를 점령한 후 경혜왕을 포로로 잡고 궁궐에서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한 뒤 자결을 명령하였고 경혜왕은 결국 927년 견훤에 의해 강제로 자결 혹은 살해당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신라는 사실상 독립국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으며 후백제의 지배를 받는 속국과 같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견훤은 신라 왕실의 권위를 이용하기 위해 경혜왕 사후 그의 사촌인 경순왕을 왕위에 앉혔으나 경순왕 역시 신라의 독립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결국 935년 고려 왕건에게 항복하면서 신라는 멸망하였습니다. 경혜왕은 신라의 마지막 자주적 군주였으나 힘없이 나라를 빼앗기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였고 그의 죽음과 함께 신라는 더 이상 독립국가로 존재할 수 없었고 후백제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라 제56대 경순왕은 제위 927년부터 935년 신라의 마지막 왕으로 고려에 귀순하여 왕조의 역사를 마감한 군주입니다. 경순왕은 신라의 마지막 왕으로 후삼국 시대의 혼란 속에서 나라를 지키려 했으나 국력이 쇠퇴하여 더 이상 독립적인 국가로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935년 고려 왕 건왕건에게 항복하면서 신라는 멸망하였고 한반도는 고려의 통일로 접어들었습니다. 경순왕은 견훤에 의해 왕으로 옹립되었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거의 없었으며 신라는 이미 독립국가로서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제2시기 한반도는 후백제, 고려, 신라가 대립하는 후삼국 시대였습니다. 견훤이 신라를 장악했으나 935년 그의 아들 신검이 쿠데타를 일으켜 후백제 왕위에 오르고 왕건이 견훤을 받아들이면서 후백제의 내분이 발생했고 신라는 어느 세력에 붙을 것인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신검의 후백제는 불안정한 상태였고 왕건의 고려는 안정적으로 세력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경순왕은 고려와 후백제 사이에서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려 했으나 신라의 국력으로는 독립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신라 조정 내부에서도 더 이상 독립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935년 경순왕은 신하들과 논의 끝에 고려에 귀순하기로 결정하였고 왕건은 이를 받아들이고 경순왕을 후하게 대우하였습니다. 935년 경순왕은 신라의 국권을 고려에 넘기고 왕건에게 항복하였고 왕건은 경순왕에게 경주를 시급봉토로 주고 고려 왕실의 귀족으로 대우하였습니다. 신라의 마지막 왕이자 항복한 왕으로서 경순왕은 역사 속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고려에 귀순한 후에도 경순왕은 경주 지역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였고 978년 사망 후 경주에 묻혔습니다. 경순왕의 후손들은 고려 왕실과 혼인하며 고려의 귀족 가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